첫 번째 토론 주제, 킬 게이츠. 그가 온다. 백신 살인마, 전염병 기획자, 디지털 아이디 전도사 킬 게이츠. 그가 남한에 온다. 남한의 제약 바이오 업계와 백신 동맹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가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인류를 어떻게 노예할 것인지, 노예화할 것인지 궁금하다. 스스로 노예가 노예인 줄 모르고 있죠.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나고 투쟁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볼 텐데 먼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빌 게이츠가 온다고 하는데, 뭐, 빌 게이츠가 어떤 나라를 방문한다고 하면, 어떤 나라를 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아는, 자신을, 체포하라고 외치는 그런 나라에 방문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을 영웅으로 받들어주는, 그런 나라를 방문할까요? 당연히 후자 쪽으로 방문을 하겠죠. 유럽 같은 데는 빌 게이츠가 가기 힘들 것입니다. 아마 빌 게이츠의 정체가 탄로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구글이나 메타 이런 SNS 상에서 이들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치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백신을 반대하는지 안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자 이런 정보들을 수집을 했을 것이고 그런 나라 그 사람들의 국적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해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빌 게이츠를 싫어하는 어떤 나라들은 빌 게이츠가 잘 안 가겠죠. 빌 게이츠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저는 사실 한국이라고 봅니다. 빌 게이츠 미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미국도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야 좌우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빌 게이츠를 추앙합니다. 빌 게이츠가 어떤 굉장한 뛰어난 사업가이자 자선가 그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어떤 영웅 그렇죠? 팬데믹에 맞서 싸워서 백신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자 그리고 기후변화도 막아주는 그런 슈퍼 히어로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 그래서 이 무지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빌 게이츠가 환영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기업가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공중파 TV에도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빌 게이츠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유퀴즈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기 때문이겠죠. 이미 한국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대응을 잘한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도 하고 뭐 한국처럼 뭐 그 어떤 접촉자 동선 추적을 하고 24시간 추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한국처럼 배워가지고 이렇게 방역을 해야 한다. 방역 모범국으로서 한국을 칭찬을 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나라죠. 사람들이 자신 같은 백신 살인마를 환영해주고 영웅으로만 받들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백신도 잘 맞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어떤 이런 방역 정책에도 잘 따르는 노예 같은 그런 민족들이 사는 곳이 곳이라면은 당연히 빌 게이츠는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나라에 방송에까지 출연하는 것 굉장히 즐거울 것입니다. 그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빌 게이츠의 방문은 뭐 그 한국 방문은 그런 어떤 빌 게이츠가 어떤 자신을 좋아하는 나라라서 방문한 것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빌 게이츠가 방문하는 것은 이제 한국의 어떤 기업들, 한국의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야죠. 한국에 있지만은 사실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SK 뭐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바이오 사이언스인가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공장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약이라든지 백신 같은 걸 생산하는 이런 공장들이 있는데, 이 한국의 공장들에서 어떤 빌 게이츠의 차세대 백신들을 생산하는, 자, 이런 것들을 협약하기 위해 올 것이라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방문할 것입니다. 어떤 방역 정책을 잘 따랐던 나라들을 방문해서 그 나라들이 어떤 선도적으로 어떤 홍보에 나서야만 합니다. 다음 팬데믹 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예,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다음 팬데믹 때 다른 어떤 나라들이 그 어떤 선도 국가들이 있어야겠죠. 방역을 열심히 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더라. 사망자가 적더라. 이런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요구하거나 당부하고 갈 수 있겠죠. 뭐 정은경이나 이런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팬데믹을 준비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한국의 어떤 뭐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이나 한국의 어떤 제약 업계의 어떤 거두들과 만나서 다음 팬데믹 때 어떻게 백신을 팔아먹고 사람들을 어떻게 방역 정책을 해서 이 AI를 이용한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을 완전하게 안착시킬 수가 있을지 한국부터 아마 이 그레이트 리셋은 완성이 돼갈 것이다. 다른 나라, 영국은 더 급진적으로 뭔가 지금 탄소 발자국 같은 거부터 해서 뭐 15분 도시도 막 지금 엄청나게 건설됐고, 자,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은 저항을 하죠. 그런 것에. 그래서 뭐 15분 도시를 울타리를 쳤다가 그것을 다시 열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CCTV 같은 걸로 다시 다 대체가 되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영국 같은 나라는 시민들의 저항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리셋을 완성하기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이 그레이트 리셋을 가장 빨리 완성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어, 한국, 그리고 뭐 싱가폴, 뭐 한 이 정도? 뭐 일본도 그렇게까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이란 나라는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노예로 만드는 이 트랜스 휴먼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다 참여하게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빌 게이츠는 다음 팬데믹을 뭐 몇 년 안에 온다라는 얘기를 벌써 2022년인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시점에 2022년도 2022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점에 다음 팬데믹이 곧 온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겠습니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존스 홉킨스에서 발매한 그 스파스 팬데믹 이벤트 20일도 존스 홉킨스가 주최를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 그리고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 팬데믹의 주범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예상에는 올해 말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가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 지금까지, 빌 게이츠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이 많지 않았던 그런 가운데, 한국이란 나라의 어떤, 방송 출연까지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박수 쳐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백신에 대해서 굉장한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의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뭐 AI 아마도 AI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AI와 관련된 어떤 보건 산업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그 마이크로 니들 이 백신도 2021년도에 캐리 마데이 박사인가 그 영상에서 2020년도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부터 폭로를 했죠. 캐리 마데이 박사가 mRNA 백신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마이크로 니들도 나올 것이다. 이런 미래를 다 왜냐면 그 사람은 내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이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실험실에서 20년 정도 근무를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앞으로 개발할 또 그 차후에 또 개발할 것이 무엇인지 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마이크로 니들 자 이것도 한 5년 전에 이야기한 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죠. 마이크로 니들을
이 백신을 빌 게이츠도 이제 막 이야기하지만은 한국의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벤처 기업들이 이것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 이걸 왜 개발하겠습니까?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록펠러 재단의 문서, 그거를 보면은, 세상이 이 록펠러 재단의 문서대로 그대로 흘러간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 하향식 그런 통제, 그 위에서 밑으로 이제 어떤 명령을 수직하달 하면은 그대로 그 밑에서 또 밑으로 이제 하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체계가 잡혀서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한국 정부에 어떤 명령을 하면 한국 정부에서 뭐 보건복지부에다가 어떤 오더를 넣고 걔네가 또 어떻게 어떤 정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그것을 예언한 게 아니라 록펠러 재단에 엄청난 막강한 그 네트워크가 있겠죠. 엄청난 자금력이 있을 것이고, 자, 그런 것, 뭐 대학들 이런 연구소들, 그리고 각 나라의 정부부터 해서 각 나라의 기업가들, 그리고 정보기관, 그리고 뭐 제약 이런 카르텔,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힘을 뻗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록펠러 재단의 강력한 힘, 자, 이것들이 표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 그들의 힘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의 방문은 저는 빌 게이츠가 그렇게 뭐 높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딥스테이트라는 어떤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누군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론트맨으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다. 빌 게이츠가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어 홍보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백신이나 팬데믹 이런 보건 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좀 다르죠. 이제 빌 게이츠와 어떻게 싸우는 척도 하긴 했습니다. 백신을 반대하기도 하고 이러긴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AI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뉴럴링크의 이런 칩 기술 그리고 우주 기술 이런 프로파간다 스타링크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뭐 AI나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쪽의 어떤 그런 대표 주자로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은 어떤 또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빌 게이츠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인물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를 서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지껏 맞지 않았냐? 제가 팬데믹 온다고 해서 오지 않았냐? 그들이 계획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빌 게이츠가 마치 어떤 신기가 내린 무당이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앞일을 예견하고 있는데 그렇게 앞일을 예견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런 어떤 하급 관리지만 그의 방문은 그의 상층부에 그에게 오다를 주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팬데믹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 가자 전쟁이라든지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전투는 벌어지고 있지만은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방향으로 가지 않죠. 3차 세계대전으로 어떻게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토라든지, 이런, 유럽의 어떤 글로벌리스트들이 계속해서 부채질을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세상을 리셋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있든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한 번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바꿨지만, 아직 부족하죠. 사람들의 저항도 있고, 사람들의 저항을 완전히 꺾어내기 위해서는 이 팬데믹이 또 필요합니다. 2028년에 팬데믹 끝났어. 예를 들어서, 뭐 스파스가 됐든 조류 독감이 됐든. 그럼 이들이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2030년에 또 하겠죠, 팬데믹을. 이들은 포기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기 전까지는 포기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항 안 하겠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 죽던지 아니면 뭐 노예가 되든지 하겠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겪어 보십시오. 누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이 사태는 누군가가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코펜저는 계속 이야기해 왔죠. 당연한 것이죠. 누군가 해결해 줄 사건을 얘네들이 왜 일으킵니까? 얘네들이 일으킬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우리가 행동 안 할 것을 이들이 알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진실을 100% 진실이 아니라 한 3, 40% 정도의 진실을 우리들에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정보, 백신이 위험하다부터 해서 이런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그만큼 풀어줬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왜 풀어주겠습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용어로 리미티드 행아웃이라고 합니다. 리미티드 행아웃.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계를 두고서 얼마만큼을 폭로하는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작은 진실 그 이들이 공개한 그 진실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거기서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고 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마치 세상이 바뀔 것처럼,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되면은 마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처럼, 트럼프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리미티드 행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전술을 일부러 씁니다. 만약에 네타냐후 같은 놈만 있고 바이든 같은 놈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다 들고 일어나겠죠. 사람들의 분노를 막아줄 어떤 대상도, 어떤 그런 인물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끔, 사람들이 어떤 좋아해 줄 만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이들은 포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고, 자, 그런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으면은, 팬데믹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으로, 이제, 이 백신을 맞추는 것. 백신을 왜 맞췄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맞췄을까요? 저는 이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백신을 맞추는 것이, 이 나노테크 기술, 자, 이것의 이 도입을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 백신이나 어떤 이런 백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 되겠죠. 디지털 아이디 상에 우리의 보건 기록, 백신 패스와 같은 백신을 접종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이것을 접종을 안 하거나 최신화시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계좌를 잠가버린다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 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백신을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정말 사람을 죽이기 위한 거였으면 더 많이 죽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않았죠. 백신은 사실, 백신의 어떤 위험성 지금 굉장히 많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암을 걸리게 한다, 뭐 심정지를 오게 한다,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것도 리미티드 행아웃입니다. 백신의 위험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가지고 사람들은 백신의 위험성만 알립니다. 근데 백신 자체의 위험성보다 더 위험한 게 무엇일까요? 이 백신을 빌미로 하는 정책이 더 위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아이디 안에 연동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헬스케어, 그런 보건 카드 같은, 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장착되고, 앞으로 스마트폰 같은 것은 점차 사라지면서 웨어러블 기기, 지금도 갤럭시 기어라든지 아이워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 보면은 나의 심박동을 체크해주고 네가 운동할 때 몇 보를 갔는지, 몇 걸음을 갔는지, 그리고 너의 심박수를 바로바로 체크해서 모니터링 해준다 하는데, 자, 이 사물 인터넷을 이해하시면은 이 스마트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나의 심박수라든지 나의 혈압 같은 것이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결돼서 중앙에서 정부나 아니면 뭐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가 내가 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건강 이상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을 구금해 버릴 수 있겠죠. 너 코로나 걸렸어? 너 조류독감 걸렸어? 하면서. 자,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웨어러블 기기, 사람들이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장착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깔아가지고 연동을 시켜야겠죠. 이 블루투스라 기반 하에서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대중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어, 제품들, 대중적인 제품들, 이런 상용화된 제품들에 한해서 그렇고 상용화되지 않은 정부에서 관리하거나 이들이 특별 관리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치매 노인 요새 도로 같은 데 보면은 치매 노인들을 돌봄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막 국가가 홍보합니다. 아, 치매 노인을 돌봄해주니까 좋은 거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돌봄하는 돌봄 서비스 그 돌봄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에 치매 노인을 간병인이 24시간 돌봐줄 수 없으니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그 사람의 쉽게 말해서 내가 방 안에 있어도 외부에서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지 전화를 받고 있는지 밥을 먹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돌봄 서비스에. 치매 환자니까 당연히 봐야지 쓰러질 수 있는데 그거는 치매 환자부터 시작을 해서 전 국민에게 시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상 하에서 모두 모니터링 되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한국 정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를 했는데 증거 같은 것을 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놓고 하는데 의미가 없죠, 사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정부가 지켜주겠다는데 해야지. 하지만 24시간 여러분 감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백신을 안 맞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바로 뜨겠죠. 그 사람은 바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떤 이 우주복을 입은 사람들한테 납치돼가지고 이제 강제 접종 같은 걸 당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어떤 분이 강제 접종을 굉장히 염려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또 오니까 이 강제 접종 법안이 통과되고 다음 팬데믹 때 강제 접종 되지 않을까? 뭐 강제 접종이란 단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제 접종을 사람을 끌어다가 팔을 잡고서 억지로 놓는 것을 강제 접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아마 그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사람들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백신 패스 때 그랬죠. 근데 그때보다 강도가 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백신을 안 맞으면은 뭐 커피숍을 못 가고 밥을 못 먹는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지 못하거나 어떤 공공장소에 가지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능형 CCTV, 자 이것들, 그리고 LED 가로등, 그리고 스마트 뭐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 연결돼서 어, 이 특정 사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시티인데 이들은 이 스마트 시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24시간 감시하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고, 만약에 다음 팬데믹이 터진다라고 하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그때는 했었지만은 다음 팬데믹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회를 아예 원천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면 지금 디지털 인프라가 더 깔려 있죠. 그때와 다르게 코로나 팬데믹과 다릅니다. 그 당시에 현금을 썼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현금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디지털화 되었죠.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는 거래라든지 아니면 뭐 화상회의라든지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라든지 이런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일상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그래서 다음 그 코로나 팬데믹은 연습이었다. 한번 연습을 해봤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다음 팬데믹은 이들이 이 디지털화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 통제를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K 방역이라고 하면서 또 자화자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암울한 미래가 저는 예측이 돼서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빌 게이츠를 환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서 킬 게이츠가 왔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도 부지런히 지금 움직이죠. 예,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그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고 뭐 이런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았다면 그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부지런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부지런한데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너무 나태하다 그러면 세상은 바뀌는 게 없을 겁니다. 우리도 저들 이상으로 부지런하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가 헬 게이츠를 열기 위해서 킬 게이츠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재영 회원님 첫 번째 토론 주제 킬 게이츠 그가 왔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킬 게이츠가 3년 만에 이렇게 한국을 다시 왔는데 한국 가기 전에 일본에 먼저 갔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니까 역시 일본도 딥스 국가긴 딥스 국가인 게 이 시바롬이라는 지금 일본 총리가 킬 게이츠한테 야, 한 7,640억을 내가 헌납할게 하고 이렇게 개처럼 벌벌 기었다는 그런 뉴스를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제 또 계제명의가 킬 게이츠를 만난다고 하는데 과연 이놈은 또 어떻게 할지 저는 그 귀추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뭐 별반 다르지 않겠죠. 애초에 계제명의도 딥스의 간택을 받아서 된 놈이고 딥스의 그레이트 리셋을 한국에 완벽하게 성공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 질 수 없다고 한 9천억 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정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킬 게이츠가 이 단순히 한 몇 년 전부터 딥스테이트에 그렇게 간택돼서 뭐 나쁜 일을 해온 지 몇 년 안 되는 놈이 아닙니다. 30년 전, 40년 전부터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온갖 국가들의 그런 백신, GMO 이런 것들을 퍼뜨리려고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던 놈이고 사실 백신 말고도 GMO나 그런 뭐 GMO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딥스테이트들의 계획들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충실히 이행해온 그런 놈입니다. 그런 놈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기 때도 정말 열심히 활동했고 정말 열심히 세계 시민들을 못 살게 굴었던 거고 죽였던 거고 탄압했던 거고 노예 신세로 만들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샀습니다. 예, 빌 게이츠는 왜 아프리카에 갔을까? 이 책을 보면은 몇십 년 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에서도 마구 학살을 해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빌 게이츠 하면 이를 갈고 아프리카에서도 GMO를 마구 퍼뜨리고 자급자족을 못하게 만들고 돈으로 밀어붙여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당하고 나니까 아, 이 빌 게이츠 놈이 하는 코로나 사기 같은 거 절대 동참할 수 없다 해서 아프리카의 많은 지도자들이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코로나 사기 때 백신 안 맞고 PCR 안 하고 마스크 강제로 안 씌우고 이런 거를 했다가 암살당한 대통령도 의문사한 대통령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사기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직간접적으로 빌 게이츠를 위시한 이 딥스테이트 놈들한테 정말 많이 당해왔음에도 이 학습 능력이란 게 없고 맨날 뭐 옆 나라랑 아니면 어느 다른 나라랑 스포츠 경기 한번 했다 하면은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길길이 날뛰고 그러지만 그거는 정말 누워서 침 뱉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 사기 때도 그 전에도 이 인도나 아프리카 같이 깨어나가지고 당한 뒤에라도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이 나쁜 놈들의 실체를 알고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개판만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그 촛불 시위 정신병자들이 제가 뭐 이재명 욕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난리를 칠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러지 않고 제가 백신 맞고 아팠고 저기 시청에 가면 백신 맞고 죽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 촛불 시위 정신병자들이 길길이 날뛰고 발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그들만의 그런 반응이겠습니까? 지금도 킬 게이츠가 이렇게 한국에 온다니까 좋아 죽는 사람들이 많고 맨날 옆 나라 그리고 다른 이웃 나라들한테는 잘난 체를 해야 되지만 누워서 침 뱉기죠.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한국인들인데 이번에 킬 게이츠가 니네 이쁘니까 다 죽음을 선사해 주겠다고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그 계획에 일조하는 이 딥스의 개들과 같이 놀고 이제 돈도 받아 챙기고 계획도 같이 짜고 명령도 내리고 그럴 텐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저항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이제 뭐 자기계발서나 그런 거는 많이 있고 돈 어떻게 벌까? 뭐 어떻게 이쁜 여자 만날까? 이쁜 남자 만날까? 잘생긴 남자 만날까? 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꿰차고 있지만 정말 우리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의 그런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악마놈 킬 게이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게 한국인이 음 정말 이번에 돈 얼마나 뜯길지 또 얼마나 이 깨어나지 못한 개판만국 사람들이 살인마를 영웅시하면서 대접을 잘할지 저는 눈앞이 캄캄할 따름입니다. 왜, 왜 이런 나쁜 놈들은 오래 살고 왜 선량하게 살라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겁니까? 저는 제 친구도 제 친구가 그렇게 일찍 갈 게 아니라 이런 놈들이 빨리 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악마 같은 놈을 영웅시하고 떠받드는 놈들 때문에 이 킬 개새끼가 힘이 막 폭도가 올라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깨어나지 못한 우리 불쌍한 개판만국 시민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시위를 방해하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의 시위 영상을 SNS나 뭐 네이버 TV 같은 데서 보고도 정작 직접 나와서 싸우지는 않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벌써 다 놓아버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왕 세상에 난 거 남에게 휘둘리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그 GMO 전문가도 아니고 아니 식량 전문가, 기후 전문가 뭐 그런 게 이놈은 그런 거에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딥스테이트들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어찌 보면 이놈도 하수인에 불과한 그런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그런 놈을 여러분들 목을 죄이고 있는 그런 놈을 찬양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이놈이 그런 걸 이놈이 그런 놈이란 걸 안다고 해도 나와서 싸우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2주에 한 번 하고 나니까 더 나오는 사람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도 좋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뭐 유럽, 미국, 아프리카처럼 그리고 아시아 나라 중에서도 한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저항 안 하는 나라가. 정말 부러워하지만 말고 이제는 모두 나와서 한번 싸워봅시다. 몇 년 뒤에는 이놈을 함부로 말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 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백신 살인마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 전도사 그리고 GMO와 캠트레일을 몇십 년 전부터 전 세계에 퍼뜨리고 뭐 식량, 경제 주권 뭐 어떤 거 하나 우리 맘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악한 악마놈을 한번 제대로 우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규탄하고 그 규탄이 공허한 말뿐이 아니라 그게 진정한 효과가 나가지고 이놈이 더 이상 악한 짓들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만을 고대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들도 이제 단계를 거치겠죠. 처음에는 이제 뭐 코로나 사기를 쳐서 백신을 맞춰서 우리가 통제에 익숙하도록 만들겠고, 이번에 만약에 이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킬 게이츠와 그 다음에 어떤 백신 업계들,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 이들이 움직여서 다시 한번 팬데믹을 일으킨다면 또 백신을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겠죠. 그때는 이제 뭐냐? 더 완벽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개인 모두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다 나눠줘서 그 디지털 아이디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겠죠. 백신, 뭐 접종 정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보.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목적을 완수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대충 끝내겠죠. 그 다음엔 뭐겠어요? 이제 식량 통제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완벽하게 통제를 하겠죠. 그게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손을 대고 있는 자가 빌 게이츠죠. 백신에 손을 댔고 디지털 아이디에 손을 대고 또 먹거리에도 손을 대고 있죠. 이게 전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2라운드가 진행이 될 거예요. 또 한 번의 팬데믹이겠죠. 그걸 통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다 받게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는 전철도 타지기 힘들게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협조를 해서 아이들을 만들고 뭐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하면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식량 통제를 하는 겁니다. 예. 뭘 가지고 기후 위기라는 걸 이용해서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아까 보니까 1인당 하루 고기 먹을 수 있는 게 29g 정도라 그러더라고. 그들의 탄소 이렇게 하면 29g. 그리고 하루 2끼 정도의 식물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만큼의 어떤 식량을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들이 제한해 놓은 탄소 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3라운드로 이어질 거예요. 3라운드를 보기 싫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2라운드에 KO 시키면 되는 거예요. 1라운드엔 우리가 밀렸다고 쳐요. 2라운드에 KO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럼 3라운드는 없는 겁니다. 예, 집안에서 아이고 어떡하지 해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3라운드로 가기 전에 2라운드에 그들을 KO 시키게끔 노력이라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뒤에 백신을 이렇게 들고 있지만 백신이 목표가 아니라 이번에는 디지털 아이디가 목표라는 겁니다. 그 디지털 아이디가 빌 게이츠가 그 디지털 아이디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뭐 기사를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빌 게이츠와 세계경제포럼 이런 걔네들이 디지털 아이디와 어떻게 연결이 됐구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예.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완성하려는 킬 게이츠입니다. 예. 언컨 뉴스에서 올라온 겁니다. 디지털 게이츠가 자금을 지원하는 세계은행 프로젝트, 디지털 아이디를 빠른 지불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민간 금융혁명은 모든 사람이 추적되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통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세계은행 디지털 아이디를 빠른 지불 시스템과 연결하여 디지털 공공 인프라 DPI를 보다 원활하고 상호 운영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DPI는 디지털 신원 시스템, 빠른 지불 시스템,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통화 포함합니다. 공공 및 민간 기관 간 빅데이터 교환이라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민 중심 기술 플랫폼이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그들에게 뭘까요? 전염병, 팬데믹을 또 한 번 일으키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밀어넣어서 정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인데 내용은 좀 길어져요. 예. 이런 것들을 이 디지털 뭐 이런 시스템들을 빌 게이츠가 세계은행에다가 이것을 세계은행과 함께 손잡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에 방문을 했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급망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팬데믹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백신들을 전 세계로 뿌리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들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시 또 심어 넣겠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PIC는 사용자 정보, 계정 정보, 신원 확인 데이터, 동의 기본 설정을 안전하고 양도 가능한 자격 증명으로 결합합니다라고 설명하고 테크에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빠른 결제 시스템과 디지털아이지 플랫폼을 연결하는 신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결제 신원 증명의 수명 주기를 관리한다는 것.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고 포용적이며 상호 운영 가능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분산된 시스템에서 신속한 결제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회복력이 뛰어난 디지털 경제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쨌든 결국은 얘네들이 목표하는 게 디지털 아이디와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을 다 연결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거기에 빌 게이츠, 빌 앤 멀린다 재단, 그다음에 세계은행.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그 일환으로서 팬데믹을 한 번 더 일으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뭐 그들이 뭐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죠. 모두가 디지털 아이디를 가져야 하고, 모두가 은행 계좌를 가져야 하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디지털 아이디 만들어진 게 아니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은행 계좌를 가져야 된다. 요건 다 은행 계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져야 된다. 근데 모두 스마트폰을 가져야 된다. 이 시스템이 합쳐져야 된다. 이거 거부할 수 있죠.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하지도 않고, 아이고, 어떻게, 뭐, 어디 가서 도망가서 살아야 돼? 아이고, 어딜 도망가요? 얘네들이 드론 띄우고 로봇 띄우고 AI가 다 오는, 그러는데. 어쨌든 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내용은 좀 길어요.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은 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 문서는 나중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얘가 이제 뒤에 있는 것처럼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뭐 그 디지털 지불 시스템을 연결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앞으로 뭔가 빌드업 작업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얘가 전문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아마 또 팬데믹일 가능성이 크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올 겨울이나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이제 그것도 겨울에 독감, 조류독감 같은 것들 참 좋죠. 얘네들한테는. 예. 예, 이렇게 해서